예, 재난 안전관님, 4월 5일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중심에 서서 추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관련해서 희생 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분도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화막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안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사실은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지원관님이 일련의 그 과정들을 저희 지금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많이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시는 희생당하신 분과 그 관련되시는 유가족 분들에 대한 그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를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엄청난 세수가 들어가는 만큼 지금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관련해서 특별 결의도 하고 저희들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해 주신 사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조물 배상보험 5천만 원 그 세금 관련 추후 수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결정은 되셨고요. 부상자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 5천만 원 지급되셨고요. 시민 안전보험은 1,000만 원,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지급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분께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 여부 관련해서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라 신청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망자분에 대한 장례비도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병원 치료비는 지급 보증해서 본인이 일단 납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그 영조물 배상 보험 받으신 것으로 부상자분께서. 그리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쪽 사망자분하고 유가족분과 가족분들께서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변호사분들께서 이 결과에 사고 조사,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그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질문해 주신 저희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도비 협조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에 대한 과정과 국도비 협조 지원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5일 발생이 되고 그간 사업을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8차례 회의를 해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총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결정을 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월 21일 날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 사회재난과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재난지역은 우리가 그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건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날 그 요청을 하고 그 사이 21일에서 24일까지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이제 성남시의 6분의 국회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도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요런 분 그 사이에 국토부하고 행안부 방문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지정의 여부에 떠나서 국도비 특별교부세도 좀 보조 좀 해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도에서 이제 25일 날 행안부로 이제 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공문을 한 4일 뒤인 25일 날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고위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랑 방문하면서 내용을 인지를 충분히 그 행안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그런 걸 사전에 이제 토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날 26일 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그 건의 그 대해서 지정이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회신을 했고 저희는 28일 날 그 공문을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제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특별 진안 지역 이제 선포 건의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도 요청을 좀 드렸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특별위원회와 의회에 계속 그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지금 남부 지역에 생각지 못하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백서를 만들어서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 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도 조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결론을 내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재난지원관께서 보시는 정자교 그 보도부 붕괴에 따른 이 사고에서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자교 붕괴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국토부 조사 결과 나온 거 항복 강도라든가 뭐 취성 파괴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정밀 안전 진단 교량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정밀 안전 진단 또 뭐 진단은 여지껏 저희가 없지만은 정밀 안전 점검이나 정기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저희가 다 한꺼번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육안으로 이제 점검하는 거랑 업체에 이제 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그 점검하는 부분에 좀 그 관심을 갖고 더욱더 좀 그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특별조사위가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억해 두고 또 그런 실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성남 만들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 우리 그 캐틀래브 교량 관련 점검 긴급 정밀 안전 진단하는 이 20개의 그 교량이 분당구에 다 소속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탄천의 20개 교량은 분당구 거고요. 수정 중원이 4개에서 아마 24개 정도 교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탄천 하부 부분에 네. 그 수정인데 대부분 분당 쪽에 있는데 지금 전체 이제 예산에 대한 뭐 절감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전체 1,60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에 대한 교량의 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분당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정확히 사고의 업무 분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진단 포함해서 탄천에 있는 교량의 진단은 도로가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요. 지천, 즉 그 탄천 교량 외적인 정밀 점검이 됐던 진단은 구조물관리과에 수행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 플러스 재설치는 도로가 업무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수보강공사는 구조물관리께서 시행하는, 그렇게 지금 시 차원에서 이제 업무 분장이 돼서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가와 우리 저 네. 분당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네, 네, 예산 그렇습니다. 집행한다고 네. 정리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도 지금 분당구청에서 상당 부분의 그 예산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긴급하게 또 집행돼야 될 예비비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네, 사고 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30억 예산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진단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합동점검한 결과, 또 23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23년도 정밀안전점검 발주분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등등 해서 예비비 70억, 도합 한 100억 정도 지금 확보했고요. 다만 지금 도로가에서 추진하는 탄천의 정밀안전진단의 보수보강 결과치, 저희가 추진하는 지천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수보강 결과치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일단 나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 구청에서 부분은 저 부청에서만 하면 되고 나머지 예산 재정과나 도로과에서 뭐 큰 예산들은 저 수립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령 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오늘 며칠이죠? 21일? 오늘 딱 1년 이틀째 사고 되는 것 나는 같아요. 시점에는 저 몇 개월째 이 사태를 직면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 왜냐면 계산이 잘 안 되고요. 제가 22년도 7월 20일자 구조물 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11명의 직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으시면서 참담한 그 심정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켜보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정말 그 억울하게 우리 직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참담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피해자 조사받고 직원들 올 때까지 사무실 기다리다 11시, 12시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갈 때, 집에 갈 때 저 또한 진짜 이 참담한 심정이 뭔지 좀 느끼겠더라고요. 다만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누구나 어떤 입장이든 어떤 느낌을 받든 떠나서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조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그때 참담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입장으로 바꿔서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 역할들, 우리 또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 있는 팀장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특별위원회가 업무 추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 업무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정자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움츠러지고 일을 더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점검함으로 인해서 소식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 과장님, 우리 저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도로 과장님 이하 그 도로과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느 순간 정자교가 중자교 보도부가 붕괴되고 뉴스가 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전부 당황하는 그 순간에서 그 각 탄천에 PC박스 네모난 콘크리트가 생기고 지금 다니면서 어두운 구간들이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탄천에 나왔을 때 저 네모 커다란 콘크리트 박스, 결국 PC박스를 만나게 되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걸 또 어떻게 해서 탄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많이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PC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들 쪽에 지금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이후 지금 올 연말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말 종료 상당한 인내를 지금 우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선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수막을 촘촘하게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PC 박스는 그 철거하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철거를 올해 11월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 과장님, 예. 그 지금 우리 타임테이블을 좀 정확하게 현재에서 PC박스를 그 탄천 17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완료가 돼서 PC 박스를 설치하고 그 PC 박스에 다시 또 서포트를 내 가지고 보도부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이게 설치를 할 겁니다. 철거하기 전까지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철거를 보도부 기존 교량 보도부 쪽에 그렇습니다. 양 날개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럼 거기에 따른 수도관이나 그 배관들이 있는 그 부분들은 이 잭 스포트로 다 스포트가 지지가 가능한 걸까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후 철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각종 지장물, 통신, 수도 이런 것들은 각 관리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그 이전까지 이제 이설, 가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월을 한다든지 이설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건 이제 한 다음 주쯤 이제 관계기관 회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정확하게 좀 나중에 저희들 자료로 주시든지 좀 해주시고 설명을 좀 저희들부터 먼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시민들에게도 지금 탄천에 하루에 나와서 보시는 시민들이 상당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시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좀 더 좀 소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PC박스 밑에 가면 그 가로등이 있어서 밟다가 PC박스와 다리 밑에 어두운 부분에서 최근에 사고들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PC박스와 또 충돌을 하셔서 다치시는 분들도 들어 있으시죠? 저희가 아직 접수한 거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 스티로폼을 일부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 안전에 대한 그 부분들까지 해서 또 이후에 또 안전에 대한 작은 사고들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소통과 배려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물 공급과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정자교 좌안에 있는 이 수도관은 어느 지역을 그 중심으로 공급되어지는 관인가요? 정자교 안쪽으로는 그 분당 경찰서하고요, 파큐브 상가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나면서 물 공급은 일시적인 중단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해서 누수 복구반과 함께 그 용수량도 증가시키고요, 또 차단 밸브를 닫고 수압이 약하다는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네, 그 맞습니다. 역할을 하셨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17개의 그 다리 교량 밑에 피시박스의 그 수도관을 지금 또 한 번 더 건드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그 피시박스 위에 잭스포트를 통한 그 다리 교량 공사가 202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비상 계획들은 다 수립되어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0개소가 되고요. 그 10개소 중에 비상 연계 관로는 4개소이고 상용 관로는 6개소입니다. 비상 관로는 그 캔틸레버부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용하는 6개소에 대해서는 우회 관로나 그 선 시공돼서 부단수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공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럼 요즘 수도관은 관관은 재질을 그 어떤 재질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도복장 관관하고 하이 VP 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콘 이런 걸로 포장한 걸 도복장 관관이라고 하고요. 또 도복장 관관 위에 폴리에틸렌 방식 재질을 감싼 걸 이제 하이 관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이 VP 관관이라고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교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관을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교량에 설치하는 건 약간 지양하면서요. 그 하천 밑으로 하월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살림을 잘 꾸려 가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처음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전체 지금 정자교 관련 그 정비 및 교체가 1,700억, 1,600억, 나아가서는 2천억, 3천억까지도 그 예측을 하고 볼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소 지금 여러 공법들을 통해서 금액들을 줄여 나가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예산 소에 대한 그가 전체 진행하는 부분, 일부 구청에서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집행 현황을 좀 설명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그 각 구청에서도 그 충분하게 지금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예비비라든가 이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32억과 그 예비비를 12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우기 대비해서 그 잭스포트 설치라든가, 그리고 17개 교량 실시 설계비 50억, 그리고 정자교 정밀안전 진단에서 1억 5천, 그리고 32개 그 탄천에 보면은 그 탄천 지천 및 도로 횡단 교량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에서 30억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 그 각 구청에 그 시설물 안전 보수 보강 공사 요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60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그 2회 추경에는 분당구 구조물 관리과에 그 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 보건기 등 안전 용역해서 9억 5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게 지난번에 그 여러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왔듯이 한 1,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아까 도로과에서 그 따로 보고 드렸듯이 어떤 공법을 제 방안을 마련해서 당초에 한 1,600억 정도 필요했던 거를 좀 그 차선이라든가 이거 일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조정을 해서 한 768억 정도, 이 정도 일단 예측치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거는 뭐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 나오면은 그때 자세한 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별도로 그 17개 교량 말고도 별도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나오면은 그거는 별도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거는 추가로 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1,600억에서 768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그 짜임새 있게 짜 나가는 요 그 전달 과정이 또 약간의 그 이해관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을 수립했다가 줄여가는 과정을 잘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난 우리 그 수해로 인해서 그 탄천 복구 비용이 100억 이상 들고 재난기금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우리가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또 이런 재난 사태와 같은 이런 직면하는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재난기금을 확보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셔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 편성한 것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대부분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정자교 그 사업에서 1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그 대부분 지출이 다 하고 한 1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추경 때 추가로 예비비 편성을 해주셔갖고 지금 그 올해 또 태풍 피해가 좀 다른 해보다 좀 심하다고 그 예보가 많이 있어갖고 저희가 추가 재해 목적 예비비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00억 정도 예비비 합쳐서 이렇게 편성해갖고요. 지금 어떤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말 발빠른 그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아낌없는 그 활동들을 좀 필요로 하고요. 다소 지금 그 PC박스나 안전을 지금 위협하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각 관나 그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데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과 관련된 예산은 그 과감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불편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800억의 예산은 생각지 못한 예산 집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금 세수로 보면 지난해 1조 7천억에서 올해 예상이 1조 4천억, 3천억 지금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800억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800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재원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좀 다이어트라 하죠. 예산 좀 다이어트 시켜서 좀 그 절감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그 특조비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그 도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특조금 요구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호우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정부에 요청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70억을 요구했는데 거기 한 약간 명목은 약간 달라졌지만은 9억 정도 이렇게 분담 구조물관리가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대한 노력해 본다는 부분들은 각 구청의 모든 부분을 힘을 합쳐서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교량 등급이 우리 거 외에 640곳이나 상당히 지금 그 도 예산도 지금 녹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효율적 예산을 잘 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